자, 인공지능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 그중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입니다. 오늘 제2회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산업 온라인 공동 포럼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요 분만 소개를 제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회사 하실 때 우리 과총 최은국 회장님과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 또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최소의 인원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과총 광주 전남 지역 연합회 최용국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나주 화순지구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신종훈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준군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다음 순서로 우리 개회사로 한국과총 광주 전남 지역연합회 최용국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럼에서는 먼저 전라남도 에너지 신산업과 서순철 과장님께서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중심 에너지밸리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이어서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장이신 양승학 교수님께서 에너지밸리에서의 디지털 그린 뉴딜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정경호 팀장이 그린 뉴딜 대응 에너지밸리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 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패널 토의는 이순영 광주 전남 과총 에너지 신소재 기술 분과 위원장이 자장을 맡아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하는 의견들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 정책에 반영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온오프라인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를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다음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준군 원장님을 모시고 환영의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과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선제적 대응 및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 신산업 과장님, 양승학 호남대학교 교수님, 정경호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팀장님과 패널 토의를 맡아주신 신정훈 국회의원님실의 이재창 보좌관님, 광주광역시 임미란 의원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밸리 추진실 박내호 부장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봉주 신사업평가실장님, 한국과학기술원 김영원 AI 광에너지연구센터장님, 동신대학교 최영성 교수님께서 발전적이고 의미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이 전라남도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그런 현명한 시대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그리고 함께 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의 임철원 원장님을 모시고 환영의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재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가람 에너지밸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산업 기술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오늘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밸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종훈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축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의 핵심적인 이유가 에너지 산업,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와 아주 직접적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린 뉴딜로 불려지고 있는 이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얼마만큼 훌륭하니 추진하고 또 이뤄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에너지 산업 용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저는 지금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의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에너지밸리의 성패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소위 말해서 에너지 신기술의 기술 역량을 어떻게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제안되는 많은 좋은 의견들이 우리 지역 에너지 산업의 또 에너지 밸리의 발전에 많은 기여와 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패널로서 또 주제 발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빈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일정상 좀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축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밸리의 핵심은 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인공지능 기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분야가 우리 과방위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빈 국회의원님을 잠시 영상으로 모셨습니다. 영상 축하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광주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제2회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밸리 발전 전략이 잘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분들의 제언들을 행정과 잘 접목시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내와 협력으로 방역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전라남도의 에너지 신산업과 서순철 과장님을 모시고 한국판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중심 에너지밸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밸리 조성 현황입니다. 에너지밸리란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로서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쳐 올해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는 공동 혁신도시가 인근 4개 산단 중심이지만은 기업 입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점차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에 한전공대를 유치했고 정부로부터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받아 국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강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국가 에너지 R&D 허브로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투자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금융 지원으로 투자 기업에게 설비 및 운전 자금 최대 2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총 880억 원의 벤처기업 투자 펀드도 조성했습니다. 인력 지원으로는 강주 전남 소재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학점 연계형 교육과 취업 연계형 일자리 박람회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판로 지원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통해 한전의 우선 납품을 지원하고 마이크로그리드 베트남 실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지원은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규제자의 독고 실증 사업 등 국고 지원 기업 R&D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을 기준으로 투자 협약 기업은 465개사입니다. 올해까지 500개사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 실행 기업이 246개사로 다소 적은 편이지만 이 중 대부분이 가동 중인 기업이고 기업 분포는 에너지 신산업, 전력 ICT, 전력 기자재 분야에 고루 나타나 안정적입니다. 첫 번째, 비전가 전략입니다. 그린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밸리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관 기업의 앞선 디지털 기술에 전남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전남의 풍부한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라는 기존 에너지밸리의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관련 에너지 기업 415개를 유치하고 6,577명의 일자리와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4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전략으로는 에너지 기업 중심의 전남형 뉴딜 생태계 조성,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국가 프로젝트 활용, 그리고 기술 혁신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에너지밸리 내에 상관학연이 협력하여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할 국고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국고과제를 통해 AI, 5G,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직류, 지능형 스마트, 그리고 대규모 풍력단지, 그린 모빌리티 등 그린 뉴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에너지밸리 기업을 대상으로 온천, 사업화 기술 개발부터 시제품, 인증, 밸류체인,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그린 에너지 중심 에너지밸리를 고쳐야 할 활성화 과제입니다. 전남도는 그린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을 선점하기 위해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2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 디지털 뉴딜 분야의 플래그십 1건, 세부 과제 1건, 그린 뉴딜 분야의 플래그십 2건, 세부 과제 21건, 안전망 강화 분야의 세부 과제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신암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형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48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며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해상폭력 용목화 산업화 플랫폼 사업, 해상폭력 지원 항만 개발 등 세부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 직류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직류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5개 분과에서 4개의 대과제와 22개 세부 과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여수 스마트 산단 대개조 사업은 여수 산단과 인근 산단을 저탄소 진흥형 산단으로 개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77개 단위 사업에 1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 5월 정부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현재 활발하게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개 세부 과제입니다. 전남은 한국판 뉴딜 각 분야와 매칭하여 총 6,600억 원, 24개 세부 과제를 추진 기획 중에 있습니다. 4대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는 에너지 디지털 트윈을, 제로 에너지화 분야에서는 공기여론 히트펌프와 LNG 극조원 단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중심 에너지밸리 발전 방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우리 호남대학교 링크사업단의 단장님을 맡고 계시는 양승학 단장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밸리에서 디지털 그린 뉴딜 적용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호남대학교 양승학입니다. 알리백이라고 하는 테스트베드를 에너지밸리로 하자.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거점으로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자 해서 제가 제목을 알리백 중심으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너지 차원에서의 4차 산업이라는 것이 뭘까? 뭐 에너지 동력원에 따라 틀리겠죠. 전기나 전기나 또는 정보. 그리고 4차는 결국은 AI,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이 에너지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ICT와 융복합이 되면서 결국은 에너지 4.0을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에너지 산업이 디지털화가 돼가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예지를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또는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차이점은 저는 잘 몰랐었는데, 머신러닝은 결국 알고리즘 중심으로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딥러닝은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양질의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하부 구조, 서브셋으로 되어 있는 딥러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 많이 나아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주 초보 단계랍니다. 딥러닝이. 좀 더 이제 10년 뒤, 5년 뒤만 돼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딥러닝의 결과가 오차를 줄여갈 것이다. 국내외 플랫폼 같은 것들은 KT가 선도적으로 많이 했었죠. 센츄리에서도 활용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효율을 향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법들이 세계 유럽에서 대시한 것이 한 7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에서 액티브하고 패시브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절감이 58%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크게 빠진 게 신재생 에너지 31%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향후에 개선이 된다면 60%, 70%까지도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건축물의 70%가 열입니다. 열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달라질 수 있고 액티브 소자를 저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 왜 넣냐면 융합 ICT 체제적 운영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1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체제적 운영 기법을 통해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랄지 센서 모니터링이랄지 등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1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실행하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를 알리백 테스트베드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 함께 가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면 결국 글로벌한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빨랐는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우리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의 정경호 팀장님께서 그린 뉴딜 대응 에너지밸리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정경호 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변환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가까이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생태계 산업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 이제 좀 좁게 보면 전력 산업으로 가져간다면은 1882년에 아마 에디슨이 처음으로 상업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한 이제 140년 가까이 됐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에너지 산업의 플랫폼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기를 발전을 해서 수요자에게 보내는 부분, 이게 메인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기술 유지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산업 생태계를 보면 당연히 이 부분입니다. 전력사 중심의 산업 생태계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환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전 위주의 생태계가 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위에 써 있는 부분과 같이 복합적인 융합 산업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냐? 그럼 가까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사슬의 변화입니다. 이제 앞서 생태계 약간 큰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전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대부분의 가치를 가져갔습니다. 한전이겠지, 오늘 놓고 본다면요. 발전, 송배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현재는요. 그런 부분이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중심의 헤게모니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점점 전체 가치 사슬에서 메이저 업체들, 발전 및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들입니다. 기존에 안 됐는데 지금은 되고 있는 사례들. 지금 IoT 저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간단한 기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울에 있는 이 눈금 부분을 저울에서 보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다른 IoT 기기에서 보는 겁니다. 저희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스타코프인데 좀 아쉽긴 하지만 서울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보시면 벽에 있는 벽면 콘센트에 충전기 박아가지고 여기에 EV에 충전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소드에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오늘 행사가 저희 개발원 행사라기보다는 에너지밸리의 발전 반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개발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기업개발원 에너지밸리가 만들어지면서도 함께한 기관이고요. 여기에 계신 광주, 전남, 나주의 지자체 세 곳과 그리고 한전 K덴 등의 에너지 공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마련한 기관입니다. 역할은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에너지밸리에 대한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진흥기관에서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6가지 부분들, 물론 6가지 이상의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할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좀 성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과총 차영국 회장님, 그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성부 고모님, 또 우리 목포대학교 박혜춘 교수님,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지금 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또 댓글을 보면서 답변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시간이 안 되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댓글을 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패널 토의는 총 6분입니다. 6분이 시간이 짧아서 딱 5분씩 밖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갈고 닦은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5분 안에 함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피카소의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그분이 이 프랑스 파리 아주 유명한 거리에서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분 여인이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좀 그려달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려달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앉으라 해서 그림을 쭉 그렸는데 단 몇 분 만에 그분의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50만 플란인가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굉장히 화를 냈답니다. 내가 보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냐 하니까 피카소의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단 몇 분간에 당신을 그리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여기에서 한 5분 동안에 말씀하시는 우리 패널 분들은 30년 아니라 40년간 갈고 닦은 그 내용을 단 5분간에 아주 짤막하게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고 세계 글로벌하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할 건데요. 먼저 세 분의 발표, 주제 발표하고 발표 1을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전라남도의 신안 해상풍력 8.2기가와트를 중심으로 한 여수 산단의 스마트 산단, 기타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은 충분히 그걸 다시 듣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양승학 교수님께서는 시간이 버전 1으로 해주셨는데 버전 2가 숨겨져 있어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미래에 우리 에너지밸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광주 전남이 같이 상생해서 가야 된다라는 좋은 그림을 주셨고요. 에너지밸리를 RE100으로 한번 실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경호 팀장님께서도 에너지 기술 개발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좋은 저희들이 스타트업 지원을 할 테니까 모집 공고를 보시고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토론하시는 분들의 패널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주광역시의 전 부의장님이신 임미란 부의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주시의원 임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였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가 올 여름이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오랜 장마 기간에 의한 또 끝난 뒤에는 또 그 장마로 인한 피해를 또 아직도 그 피해는 복구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기후 이상이 몰고 온 기후가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썼던 온실가스가 우리가 20년 동안 그걸 썼던 것들이 지금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출가스를 온실가스를 가장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를 늘릴 것인가는 그린 뉴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주목받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바람과 물 그리고 태양열 그리고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들의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또 미래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또 우리 후손들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효율 저소비 소비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린 뉴딜의 거점으로 광주, 전남, 전북에 이어 올해 4곳을 더 추가 지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이에 대한 정책도 만들고 시민들에게 이익도 나눠줄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 참여와 또 시민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은 정책과 사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전력공사의 박래호 에너지밸리 추진실 부장님이십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상생협력처의 에너지밸리 추진실에 계셨었고요. 한국전력공사 제주전력지사장님을 역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추진 및 기업 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력공사 상생협력처 부장 박래호입니다. 저는 에너지밸리 조성 현황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는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 조성을 목표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인근 4개 산업단지에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여 미래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한전과 연관기업 위주의 한전 연관기업 위주의 양적인 성장에서 고급화 가치 대중경 기업 중심의 질적인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하여 부품 소재, 완성품에서 부품 소재까지 핵심 기업과 그린 뉴딜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에너지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한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한전과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타겟 기업을 선정하고 한전과 지자체 사업을 연계한 고부가 가치 기업, 그린 뉴딜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을 발굴 유치하고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구제자유특구 등 정부 정책 지원 맞춤형 지자체 유관기업과 협력하여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한전의 기술, 인프라 등 5대 분야 20개 핵심 역량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외부 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기업 유치 활동과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에너지밸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신사업평가실장이신 신봉주 실장이신데요. 우리 신봉주 실장님께서는 지금 산업부의 ESS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도 하고 계시고요. 우리 강주광역시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그린 뉴딜형 에너지 기술 개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 기관 또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8월 20일에 기재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 내년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3대 축의 하나인 그린 뉴딜의 목적은 경제 위기 극복과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하겠는데요. 근데 두 개가 서로 배경이 다른데 경제위기는 올해 초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기후위기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지난 20년간 에너지 전환을 이끈 것으로 두 개가 만나 한국형 그린 뉴딜이 된 것인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신산업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애기평은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주요한 기술에 대해서 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조기 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을 지원 예정입니다. AICBM, 즉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공장의 경우는 FEMS, 건물은 BEMS, 가정은 HEMS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 관리 최적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과도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단열이라든지 로우이 등 패시브 기술과 태양광, 연료전지 등 액티브 기술을 적용한 제로 에너지 건물 리모델링 기술 및 학교, 교실 등 집단 다중시설에 강제 환기를 통한 방역을 하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열회수형 환기장치 기술을 지원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봉주 실장님께서는 저하고 같이 산업부의 ESS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같이 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의 그린에너지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해 주시고 내년에 1조라는 막대한 돈을 R&D에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광기술원 AI 강에너지 센터 센터장이신 김용현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1차 제1회 그 AI 인공지능 기반에서 도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쪽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발전 설비나 수요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연결성,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되는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세 가지로 저희가 좁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 소비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AI 기술에 대한 부분을 했다고 하는 연구들을 바로 AI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그 적용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나 사용자가 그 에너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일환으로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그 활용성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창업 및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분산전원 및 프로슈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과제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에너지 결합에 대한 다수의 기업, 사업의 기회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태계에서 에너지 소비자의 역할,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자 참여를 더욱더 독려할 수 있고 자유로운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에너지 운영 기반의 시스템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우리 최영성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최영성 교수님께서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이 학교에서 연구만 하셔서 많이 발표를 안 하셨는데 이 5분 동안에 집중적인 좀 좋은 메시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기술,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제조업,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은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지역 전력 산업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에너지 신산업 기술 기반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신산업 통합 플랫폼 구축, 제로 에너지 빌딩, 자립마을 확산, 솔라 시도, 스마트 에너지 시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신대학교에서는 스마트 에너지 시티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 기존 정규 교육과정의 개편 등 교육과정을 혁신시키고 그 다음에 혁신적 교육과정 개방을 통한 공유학습 체제를 확산하기 위해서 미래 인재 인력 배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초교육 과목, 즉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모든 대학 전체 학생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관련 전문 교육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드밴트 디자인 등 핵심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및 학습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1, 2학년 학생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교육 과목인 공학 설계라든지 어드밴트 디자인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전공 학점 인정을 위해서 전문 학점 인정 등 핵심적 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개방, 공유를 통해서 학생의 필요와 의지에 따른 자발적 선택적 융합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초교육 과목을 1, 2학년에 개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3, 4학년에서는 심화 교과 과정을 공유하고 전공 학점 인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 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정은 의원님은 잠시 지금 나가셨는데 끝날 무렵에 다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나 이런 건의사항 있으면 좀 이따 좀 얘기해 주시고요. 신정은 의원님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거기에 보좌관이신 이재창 보좌관이신데요. 오늘 토론 서순철 과장님부터 쭉 양승학 교수님, 정경호 우리 팀장님 전체 패널 얘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 산업부에 또는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분발하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함축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에너지 산업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광주 전남이 추구하는 에너지밸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린 뉴딜 발표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은 심하지만 전남 광주의 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에너지밸리가 결국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전남 광주의 그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체적인 그 산업 전반에 대한 그 그림이나 그리고 방향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에너지밸리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전을 비롯한 5개 기관이 내려왔을 뿐, 그리고 그들이 위치를 바꾸어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산업의 발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에너지밸리의 그 핵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장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그 변화된 환경이 중앙 집중해서 분산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시장의 변화는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 시장의 기술, 시장이 요구하는 이
경제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뭐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금 에너지의 산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방향이 정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그 신유님이 아까 우리 과청 최예 교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욕심과 그리고 열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지원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루어낼 분이라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7월에 그 에너지 산업 융복감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그 개정안을 내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이 모색을 할 수 있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전남 광주의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그 법적 개정이랄지 아니면 행정적 그 연계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많은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조정현 씨라는 분이 타 지역 기업도 다른 지역의 기업도 광주 전남을 떠난 다른 지역도 광주형 AI 그린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누가 답변 좀 우리 양승학 교수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 AI 그린 뉴딜도 에너지 융복합 조성 사업 안에 단지 안에 포함된 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는 지금 제안할 때 에너지 융복합 단지라는 것은 지정만 해줬지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오픈랩 사업이랄지 구쿨 사업이랄지 이번에 전남대하고 모포대가 했던 지역 혁신 사업이랄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그 에너지 융복합 단지에다가 놓자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AI 그린 뉴딜이든 전남의 뉴딜이든 간에 에너지 융복합 단지가 활성화되려면 광주 전남이 같이 해야 되고 당연히 광주 사업을 전남에 못 들어온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에너지 융복합 단지가 조기에 달성하려면 그런 지자체 간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열띤 토론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타 지역의 기업도 광주형 AI 그린 뉴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방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4조의 그 2045년까지 24조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투자가 무려 18조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에 타 지역도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에너지 그린 뉴딜은 광주 전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에너지밸리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데 객석에 있는 분이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포럼이 있었다면 저는 바라건대 이어서 농생명 분야 산업과 인공지능 또 문화예술 산업과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산업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에너지 산업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빅데이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회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산업 온라인 공동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